개인들은 재밌는 게 이렇게 33,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 1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와,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한 50%, 60% 하락을 했으면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떨어질 때 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이나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 하락을 하는 거는 결국 하락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력이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계속 중간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중간에 이제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의 이제 5장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역배열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배열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배열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익힌다면 더 이상 역배열은 매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개인들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물타기라고 하죠. 점점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밑에서 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추가 매수를 계속 하더라도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날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럴 때 또는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때 개인들은 오히려 미칩니다. 아, 이게 오늘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드디어 오늘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상승을 하니까 기뻐하죠. 그러면은 본전가까지 오더라도 정리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매집봉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고 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 결국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더러워서 이 종목 못 들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손절을 한 물량을 결국 세력들은 밑에서 점점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량을 다 받아먹고 나면은 점점 주가가 갑자기 이동평균선 5일선, 10일선,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점점 정배열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주가가 정배열로서 바뀌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 한 10분만 보시면은 세력이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 소름 돋는 역배열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에 나온 것 좀 보면은 역배열의 특징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락하던 주식, 이게 첫 번째 이 파란색 구간이고요. 그러다가 이 저점을 만드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깨지면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배열의 차트를 보면은 올라가고 싶어도 점점 이 고점이 낮아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면은 회색선이 121선인데요. 이 121선을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지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이제 쌍바닥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는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요. 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이 A라고 해서 차트를 좀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바닥이었던 구간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여기 저점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다시 저점이 깨지게 됐죠. 이 구간에서 깨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여기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이 저점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쌍바닥은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지키는 모습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두 번째 바닥이 나오고 이 두 번째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은 앞에 있었던 이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쌍바닥을 보고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쌍바닥에서 그치면 안 되는데요. 이 쌍바닥은 단지 하락을 멈췄을 뿐입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역배열의 특징인 이동평균선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5일선이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5일선에서 가로막히고 다시 5일선에서 가로막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세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세력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력인 내가 돈을 쓰면은 기존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본전가에 왔다고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분명 이 종목을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싸지니까 여기서 점점 여기서 사면은 그래도 나중에 16,000원까지는 올라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내가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주가를 이렇게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16,000원까지 돈을 써가면서 뭐 500억, 1,000억이라는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 여기 물려있던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너무 높은 구간에서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 30 손실 중인데 다행히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내 본전가만 오면은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주가가 올라오면은 정리를 개인은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력인 입장에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물량을 내가 다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분명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주가를 올리려고 보니까 여기서 위에 있던 개인들이 다 매도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은 잘 보면은 주가를 뭐 조금씩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떨어졌지만 다시 뭐 반등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런 고점에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서 개인들이 알아서 손절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매집이라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를 이야기하면은 세력인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한 번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이런 높은 구간에서 물려 있었던 개인들이 본전가에서 매도를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가를 올리기 전에 물려 있는 개인들을 손절시킬 건데요.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5배, 10배 이상 터진 이런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순간이 있는데요. 또는 이것처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 날에도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매집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면은 이런 매집봉이 나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런 19,000원 자리에서 물려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세력이 일부러 주가를 이 19,000원 근처까지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인 입장에서 한 2개월, 3개월 들고 있는데 이런 본전가 오면은 정리를 하고 겠죠. 왜냐면 너무 물려있는 게 또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기간이 2개월, 3개월 했지만 1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1년 내내 물려있던 개인들은 내 본전가에 오면은 심장이 뛰게 됩니다. 드디어 이렇게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본전가에서 안 팔고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겠죠. 하지만 세력은 이 19,000원까지만 올려놓고 바로 주가를 또 하락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반복을 하는데요. 이때도 보는 것처럼 윗꼬리 달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또다시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에 정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번에 그래도 내 본전가인 1,000원까지 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팔걸, 내 본전가에 오면 팔걸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3, 4개월을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19,000원인 내 평단가까지만 와주면 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야 이 19,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물량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은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주가를 편하게 올려버리는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군데군데 차트를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봉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보통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주가는 그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데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물량은 사면 주가를 올리지 않는 매집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집봉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들의 물량을 손절시키는 동시에 세력의 보유 물량을 확보하기, 이야기했던 그 과정, 일부러 주가를 올려서 개인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개인은 본전가에 왔음에도 욕심이 생겨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런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과정이 최소 2, 3개월 동안은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피코그램을 이야기를 하면 상장일에 매수를 해서 3,500원에 물려 있었던 개인이 있습니다. 다행히 본전가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기다린 시간,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아까웠고, 역시 내가 옳다면서 이거는 장기 투자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렸을 때 매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개월 뒤에 개인은 다시 본전가에 오면은 무조건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력이 바라는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3개월 뒤에 100%를 상승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린 개인들이 분명 본전가에 올라오면은 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력인 내 입장에서는 돈을 더 써서 올려야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돈 버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본전가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올리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주기 싫으니까,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기 싫으니까 올려놓고 바로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차트에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목이 계속 올랐다가 내려가고 하니까 더러워서 나간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본전가에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세력은 개인들이 손절한 물량을 밑에서 계속 받아먹으면서 보유 물량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상승시킬 때 위에서 아까 봤던 개인들이 이 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분명 여기서도 올렸을 때 팔았던 개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 주가를 올리기도 쉽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100억을 써야 됐지만 여기서는 30억만 쓰면은 주가를 올리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차트 내에다가 써놓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때 못 팔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줄 때 팔았던 사람은 다행이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분명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손절할 때 이 세력이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받아먹게 되고요. 그래도 다행히 주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이제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결국에는 앞에서는 난 기다릴 거야. 어차피 존버하면 오를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 종목의 정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위에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3개월 뒤에 100%가 넘는 이런 상승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은 상한가, 내가 팔면 상승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력이 개인을 터는 과정에서 나오는 차트의 특징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차트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 즉 횡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동평균선이 뭉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배열의 특징인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 높은 걸 의미를 하는데 이 앞에서 역배열 구간에서는 11선이 이제 위에 있고 11선이 밑에 있고 11선이 밑에 5일선이 밑에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61선에 저항을 받게 되고 21선에 저항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5일선, 21선이 점점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뭉치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뭐 상승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고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동평균선도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뭉치게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이 5일선, 11선, 21선의 이 정배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개인을 털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웅축하는 과정, 즉 횡보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은 역배열인 종목을 장기간 동안 이 주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 매집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되는 정배열일 때 본격적으로 가를 때문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더러워서 이런 자리에서 팔지 않다가 결국에는 팔고 나니까 다음에 쭉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력이 의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팔을 들고 가는 거. 역배열 매매는 우리 아군이 이미 승기를 잡은 곳에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훨씬 쉽고 안전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기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유료강의에 1000만 원 이상 쓰면서 이제 배웠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전자책 1권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두세 번 반복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하지만 이 전자책을 보다가 실제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전자책에 다 올려놨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 총 700개의 글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국내 주식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도 같이 매매를 하는 그런 글들을 올려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매매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놓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STX 엔진을 이제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에 원펀치 매매 자리가 나와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이제 뭐 어디서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네프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해드린 이 전자책을 이 댓글에 전자책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전자책 보시다가 매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 네프콘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다른 사람의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의 계좌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잡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